한 소녀가 매우 특이한 강아지를 선물로 받았다. 점차 그녀는 그의 이상한 외모에 익숙해졌지만 몇 달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사라는 최근에 오션뷰라는 작은 해안 마을로 이사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려고 노력 중이었다. 오래된 건물의 3층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는 비어있고 외로워 보였다. 사라는 자주 좋은 친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그녀는 해변을 따라 산책하기로 했다. 그날은 흐린 날이었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를 뼛속까지 시리게 했다. 파도는 해안에 부딪히고 갈매기들은 회색 하늘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사라는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벤치에 앉아있는 이상한 인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해양 녹색 망토를 두른 구부러진 노파였다. 그녀의 옆에는 오래된 뜨개질 숄로 덮인 큰 바구니가 있었다. 사라는 지나치려고 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아마도 노파의 슬픈 눈빛이나 바구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삑삑거리는 소리 때문일 것이다. 사라는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노파는 바다를 반사하는 눈을 들어 약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그녀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보물을 보고 싶니? 궁금해진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파에 떨리는 손이 바구니를 덮고 있는 숄의 가장자리를 들어 올렸다. 사라는 놀라서 숨을 헐떡였다. 바구니 안에는 부드러운 담요에 몸을 말고 있는 가장 특이한 강아지가 있었다. 그는 손바닥 크기의 아주 작은 강아지였다. 그의 몸 대부분은 완전히 털이 없었고 머리와 꼬리에 몇 가닥의 크림색 털만 있었다. 녹은 초콜릿색의 큰 눈이 그의 얼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의 귀는 이국적인 꽃잎처럼 서 있었고 강아지에게 외계 생물 같은 외모를 주고 있었다. 이게 무슨 품종인가요? 사라는 그 이상한 생명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물었다. 노파는 어깨를 으쓱했다. 누가 알겠니? 그의 엄마는 평범한 잡종이었단다. 아빠는 아마도 뭔가 특별한 존재였을 거야. 나는 이 작은 아이를 일주일 전에 해변의 상자 안에서 찾았단다. 아무도 그의 역겨운 외모 때문에 그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어. 사라는 마음이 아파졌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고 강아지는 작은 분홍색 코로 그녀의 손가락을 신중하게 냄새 맡았다. 그의 작은 혀가 장미꽃잎처럼 사라의 손바닥을 핥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를 여기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데려갈게요. 사라는 자신의 결심에 놀라며 말했다. 노파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오, 고맙구나, 아가씨. 나는 그의 운명이 걱정이었어. 그를 돌봐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해줘야 해. 사라는 강아지를 들어 올렸다. 그는 매우 가벼워서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피부는 복숭아 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강아지는 신뢰하며 사라의 가슴에 몸을 비비며 그녀는 따뜻한 감정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사라는 강아지를 위해 부드러운 플리스 담요와 작은 쿠션으로 안락한 자리를 마련했다. 그녀는 이름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이 특이한 작은 아이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름, 마일로라고 부르기로 했다. 마일로는 사라의 침대에 몸을 말고 첫 번째 밤을 보내며 조용히 코를 골았다. 다음 날 아침, 사라는 애완동물 가게 꼬리와 발로 가서 강아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샀다. 안경을 쓴 수염난 점원은 그녀가 마일로의 외모를 설명했을 때 놀라서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는 그것이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는 중국 크레스티드 도구와 다른 품종, 아마도 치와와의 혼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라는 알로에 향이 나는 민감한 피부용 특수 샴푸, 천연 털로 만든 부드러운 브러쉬, 색색의 소리를 내는 장난감, 소형 견용 프리미엄 강아지 사료를 구입했다.
그녀는 또한 작은 뼈 모양의 주소 태그가 달린 가죽 목걸이도 샀다. 이제 마일로는 정식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첫 며칠은 힘들었다. 마일로는 큰 소리와 낯선 사람들을 무서워했다. 그는 매번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자주 침대 아래나 사라의 신발장에 숨었다. 특히 청소기 소리에 겁을 먹고 그것을 들을 때면 가장 먼 구석에 몸을 말고 떨었다. 사라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게 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며 어릴 적에 기억한 자장가를 불렀다. 그녀는 항상 외출할 때 마일로를 부드러운 스카프로 감싸 안고 다녔다. 점차적으로 강아지는 도시의 소리와 새로운 집의 냄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마일로는 매우 똑똑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사라가 문에 걸어둔 특별한 종을 긁어서 밖에 나가고 싶다는 것을 빨리 배웠다. 그는 성공할 때마다 사라는 그에게 건조된 작은 고기 조각을 주었고 마일로는 그것을 아주 좋아했다. 점차적으로 그는 집에서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아파트를 탐험하며 신중하게 모든 구석과 물건을 냄새 맡았다. 그는 특히 사라의 고서적 컬렉션에 매료되어 마치 제목을 읽으려는 것처럼 책장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자주 보였다. 마일로는 사라가 그를 위해 만든 알루미늄 포일공으로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아파트 전역에서 그 공을 쫓아다니며 재채기 같은 재미있는 소리를 냈다. 사라가 퇴근하면 마일로는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작은 말린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맞이했다. 사라는 털이 없는 강아지를 돌보는데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일로의 피부는 쉽게 건조해져 비타민 E가 들어간 특수 로션으로 정기적으로 보습이 필요했다. 화창한 날에는 사라는 그의 섬세한 피부에 유아용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화상을 예방했다. 추운 날씨에는 마일로에게 따뜻한 옷이 필요했다. 사라는 그를 위해 몇 가지 재미있는 스웨터와 점프수트를 샀다. 그는 특히 술록이 그려진 뜨개질 스웨터가 잘 어울려 작은 크리스마스 엘프처럼 보였다. 그러나 털이 빠지는 문제는 전혀 없었는데 이는 사라가 큰 장점으로 여겼다. 이웃과 행인들은 종종 마일로를 보고 놀라워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못생겼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한 노부인은 강아지를 보고 십자가를 그었다. 그러나 사라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마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물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일로는 성장했다. 작은 강아지에서 우아한 중형견으로 변했다. 그의 피부는 복숭아를 닮은 아름다운 핑크 베이지 색조를 띠게 되었다. 머리의 털은 성장하여 락스타 같은 푹신한 모이칸이 되었다. 마일로의 성격도 변했다. 그는 겁 많던 강아지에서 자신감 있고 친근한 개로 변했다. 그는 공원에서 다른 개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거대한 세인트 버나드 브루노와 친구가 되었다. 마일로는 항상 행인들에게 인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독특한 외모와 친근한 성격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사라와 마일로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해변에 가서 마일로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의 우아한 몸으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다. 주말에는 그들은 동네를 길게 산책하며 그림 같은 경로를 탐험하고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모았다. 마일로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고 있는 튼튼하고 활기찬 동반자로 밝혀졌다. 몇 달이 지나자 사라는 마일로에게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보통 활기찬 강아지가 갑자기 무기력하고 무관심해졌다. 그는 좋아하는 간식인 삶은 닭가슴살 조각을 거부하고 바구니에 몸을 말고 오랫동안 잠을 잤다. 어느 날 사라는 마일로를 깨워 산책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그녀의 손을 물려고 했다. 사라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귀여운 강아지가 악몽으로 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마일로의 행동은 계속 악화되었다. 그는 쉽게 짜증을 내고 자주 사라에게 지저댔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명령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사라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사라는 마일로가 심하게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갑자기 그의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사라는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행히 발작은 곧 끝났지만 그 사건은 그녀를 겁에 질리게 했다. 사라는 즉시 수의사와 약속을 잡았다. 친절한 눈을 가진 나이든 남자인 존슨 박사는 마일로를 신중히 검사했다. 그는 강아지가 열이 나고 림프절이 부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추가 검사를 예약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사라는 마일로가 간질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발작과 공격적인 행동은 이 병의 결과였다. 게다가 존슨 박사는 마일로가 청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그가 명령에 반응하지 않고 내성적이 되며 주변의 모든 것에 쉽게 놀라는 이유를 설명했다. 수의사는 사라가 본 것보다 더 많은 발작이 마일로에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며 그를 피곤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것과 청력 상실이 합쳐져 작은 강아지에게 매우 힘든 경험이 되었고 그를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마일로는 사라만큼이나 두려웠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존슨 박사는 약물로 발작을 조절하고 마일로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사라에게 확신시켰다. 그는 또한 개가 점진적인 청력 상실에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을 제안했다. 사라는 마일로에게 아직 청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고 그의 상태에 적응하는 데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발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관리할 수 있는 약물이 있다. 집으로 돌아온 사라는 즉시 모든 수의사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일로가 나쁘고 잔인한 개라고 생각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많은 것을 겪었고 사라는 그를 포기하거나 그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것에 기뻐했다. 약을 먹고 수의사의 권고를 따른 후 사라는 마일로가 다시 활기차고 활동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는 것이 기뻤고 그녀의 작은 동반자가 다시 친절하고 다정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일로는 다시 아파트를 돌아다니고 사라의 무릎에 앉기 시작했다. 사라는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상태로 인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를 지원하고 그의 삶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상한 외모 때문에 마일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특이한 행동과 질병이 작은 강아지를 포기하게 하는 심각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아니었다. 마일로는 항상 그녀에게 특별할 것이었고 그들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강한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기뻤다. 이제 그들은 행복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 돌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 사라는 그들이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